예배하고는 싶지만 막상 교회에 나가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교회가 개척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8살이 됐다는 이유로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보호 종류 아동들, 직접 회사를 운영하며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국내 15개 교회가 모여 지난해 성탄절부터 시작한 헌혈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혈액수급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절 예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음은 있어도 막상 교회에 나가기는 부담스러워 망설여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아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교회가 개척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교단에 정식으로 등록됐다고 하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라인 교회를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등록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름과 성별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성도로 등록이 됩니다.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가 작년 7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영상들은 찾아보지만 소속된 교회 없이 정착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밝은 데 나와서 예배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큰 실망감과 함께 교회라는 그 구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분들, 자기는 신앙도 믿음도 모르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온라인 교회는 기존 대치순복음교회와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말 온라인 교회란 명칭으로 교단의 정식 등록 절차도 마쳤습니다. 등록한 성도만 100여 명. 성도들은 새신자 교육을 받고 전화신방 등을 통해 신앙훈련을 받고 교제도 합니다. 최근엔 1호 집사도 탄생했습니다. 소속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대면으로 했을 때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선은 그런 분들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또 가게 될 수도 그렇게 이제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 교회는 실제 성전을 세우는 작업도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이 나중에는 대면 교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대치순복음교회 내 공간을 일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이제 가상의 공간의 교회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면 예배의 중요성, 성전 예배의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성전입니다. 현재 온라인 교회 성전은 설계까지 마쳤고 이르면 5월 초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18살이 되면 세상으로 나와 홀로 서기를 해야 하기에 18 어른으로 불립니다. 이들을 보호 종류 아동이라고 하는데 혈혈 단신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기독 전문가에게 듣다. 이번 시간에는 보호 종류 아동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매년 사회로 나오는 보호 종류 아동은 2,600여 명. 이들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과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이 지급됩니다. 서울 지역 원룸 평균 월세 51만 원, 또래들의 평균 생활비 58만 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보육원에서 갓 나온 어린 친구들을 받아주는 곳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싱그러운 식물로 둘러싸인 이 사무실에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육원에서 살다가 빈손으로 사회에 나온 뒤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루지 못하고 또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굉장히 위태롭고 또 힘들고 어렵고 홀로 서기가 혹독했던 만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생각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3년 전 직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벽면 녹화, 식물 인테리어 등의 사업을 하며 보호 종료 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론 이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 속에 있는 사업가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업가들에게 일자리를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김 대표의 이러한 노력들은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아이들의 자립과 정서적인 회복은 물론 이들을 돕고 싶다는 각계각층의 손길이 이어진 겁니다. 김 대표는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기댈 곳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가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김 대표는 바라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경기도 서울까지 올라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볼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의 주거나 혹은 아이들의 어떤 교육, 아이들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점 교회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어떨까? 고아와 가부 등 약한 자를 돌보라 했던 성경 말씀처럼 교회가 이들을 품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수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김 대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한국교회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한국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한다는 헌혈 캠페인 대한민국 피로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국내 15개 교회 기도 모임 사귐과 섬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해진 혈액을 수급하기 위해 시작된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5개 교회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인 사귐과 섬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럼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피로회복운동으로 헌혈 캠페인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15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체가 좀 이 일에 동참하고 또 여러 기관들도 동참하면 좋겠다. 현재까지 총 6,835명이 참여해 4,750명이 헌혈을 완료한 상황.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 실시간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아대책과 월드비전, 한국컴패션 등 NGO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만큼 5월 말까지 캠페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700명 정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 부활절까지 이제 고난 주간이 끼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많이들 헌혈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이 동참해 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교회를 넘어 지자체와 관공서의 동참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는 지역교회와 연합해 헌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을 주관하는 사귐과 섬김은 만나교회와 온누리교회, 동안교회, 성락성결교회 등 15개 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헌혈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남북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지금 한국 사회 속에 뭔가 국민들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희망 또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따뜻함이 오는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활절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NCCK는 올해 부활절 주제를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으로 정하고 부활절 당일인 4월 4일 서울 신내감리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예배 순서자와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이날 새벽 예배에서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NCCK 측은 미얀마 성공의 데이비드 브랑탄 신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미얀마 상황을 증언하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활절에 앞서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성금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이 이른바 2+2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성명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의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블링컨 오스틴 두 장관의 방안에 맞춰 북한이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미 협상 실무 책임자로 나섰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적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대미 전략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접종될 코로나19 백신 100만 회분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달 도입 예정인 백신의 구체적인 도착 시기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백신 물량 50만 명분 가운데 25만 명분이 오는 24일 들어옵니다. 나머지 25만 명분은 이달 마지막 주에 도착하고 4, 5월에도 추가 도입이 예고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스 물량 105만 명분도 이달부터 5월까지 차례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서울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지난해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전국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재작년보다 24.6% 늘어난 116조 3,2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신용카드 결제는 간편결제 시스템의 발전에 힘입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0조 원 넘게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면 거래가 줄면서 3년 만에 25%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연간 최종 에너지 소비가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에너지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억 2,207만 TOE로 전년보다 4% 감소하며 2년 연속 줄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여파로 수송 부문이 9.4% 감소했고 산업부문과 공공부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시아계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잔혹 행위에 관해 이야기해왔다며 이것은 매우 힘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면 언급할 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자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밝힌 일본을 향해 미국의 부속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중국의 부흥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 부속국이 돼 중일 관계를 파괴했다며 미국과 일본의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일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문제를 비롯해 홍콩과 신장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이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가 3월 18일을 코로나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 헌법사무위원회는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국가기념일 원년인 18일 함께 코로나 최대 피해 지역인 베르가모를 찾아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사망했다고 사미야 술루우 하산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향년 61세로 세상을 떠난 마구풀리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코로나에 감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은 마구풀리 대통령이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14일간 애도 기간이 선포되고 조기 개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은 탄자니아 헌법에 따라 하산 부통령이 승계하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신임 사무총장에 머티어스 코먼 전 호주 예산부 장관이 당선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수장으로는 처음입니다. 코먼 사무총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의 돈주를 책임져온 최장수 장관으로 2006년부터 15년간 OECD를 이끌어온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6월 1일부터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사단법인 온누리 사랑나눔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북한과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제3세계에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선교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빈민국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만나 식량 나눔 사역을 널리 알리고 북한과 제3세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누리 사랑나눔 전병재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호 선교 사역에 구티비와 함께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가 헌혈 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습니다. 만나교회는 지난 1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 남부혈액원과 생명나눔단체의 약정식을 진행하고 매년 3회 이상 만나교회 교인들이 참여하는 헌혈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앞으로 교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기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청주지방회가 최근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제60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신임 지방회장에는 직전 지방회장인 김철용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이날 자리에선 미자립교회 5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장교 후보생 교육을 담당하는 괴산 문무대 위문예배 진행 등을 결의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3월 31일부터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제사회 속 남북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카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강연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서기에 나선 이른바 보호 종료 아동이 매년 2,600명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18살 어린 나이에 맞이하는 사회는 낯설고 두렵기만 할 텐데요. 이들이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